에덴에서 걸으면 오래 산다. 에덴에서 걸으면 암이 다 낫는다. 이 뜻입니다. 에버글린에 계신 분이 또 여러 질병을 안고 여기에 오셨어요. 70세, 어떤 분은 65세. 근데 몇 세까지 살아요? 96세까지 살아요. 96세. 그때 한 15년 전에 아마 17년 전에 여기 오셔서 사시면 85세까지 살다 봉사하다 돌아가신다 할 때 아직까지 피아노 반주하세요. 새벽에. 피아노 반주 모르겠어요. 100세까지 할지 넘게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나오시면은 저분이 아직까지 반주하시는구나. 이렇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래요? 걸으면 오래 산다. 에덴에서. 어디에서? 에덴에서.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 앞에 잠깐씩 머물다가 지나가는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됨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시계와 나의 시계가 다름을 깨닫습니다.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이 암보다 더 심한 질병을 앓고 또 자녀들은 다 죽고 그 수많은 재산이 다 없어지는 고난을 겪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있을 때 병이 다 낫고요. 그 다음에 재산도 다 없고 자녀도 다시 없고 그런 고난을 욥의 고난에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시어 정금같이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단련하시어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남자는 치마를 잘 만나야 돼요. 치마를. 그래서 남자들은 치마 입고 다니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첫 번째는 엄마 치마를 잘 만나요. 엄마 치마 잘못 만나면 어려서부터 콜라 주지요, 사이다 주지요, 햄버거 주지요, 뭐 설탕 주지요. 그렇게 길러지면은 몸이 망가져.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태어나서 뉴스타트 하려고 했는데도 엄마가 주는 게 잘못된 거 주면 잘못되면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면은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엄마 치마를 잘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 치마를 잘 만나야 돼요? 마누라 치마. 그래서 남자들이 마누라 얻을 때 치마 색깔 잘 보고요. 치마가 뭐 이쁜 치마만 볼고 짧은 치마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치마인테 가면은 진짜 맛있는 음식을 하고 뉴스타트 음식을 하겠다. 이렇게 치마를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마누라 치마 고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들이 열심히 벌어주고 왼수라는 소리 듣고 바가지만 긁고 욕만 얻어먹어요. 잘못된 치마를 만나. 그래서 치마를 잘 만나야 돼요. 세 번째 치마가 며느리 치마를 잘 만나야 돼요. 며느리 시아버지가 해봐야 며느리가 뭐 이상한 음식이나 하고 삼겹살이나 구워주고 오징어나 구워주고 이렇게 하면은 또 안.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은 새 치마를 잘 만나요. 새 치마를 잘 만나고 그래서 에덴의 식사는요. 에덴 요양병원의 영양과에 계시는 분이 치마가 이뻐요. 치마가 이쁘고 단정해요. 단정하고 세상적이 아니라서 이쁜 치마로 단정하게 해서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육류나 생선을 사용하지 않고 콩류를 사용하고요.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정제되지 않는 곡류, 견과류, 씨앗류를 이용하고요. 직접 재배한 유기농 채소를 이용하고 기름에 튀기거나 지지는 소리는 금하고 다량의 씨 가진 채소 과일을 이용하고요. 신선한 채소와 통곡류를 섭취하고 육류를 피하고 암세포는 단단한 단백질로 덮여 있어요. 메시오닉 단백질로 덮여 있는데 고기를 먹으면 더 단단해요.
더 단단해요. 더 단단해지면 어떻게 해요? 항암제나 방사선을 해도 안 이겨내. 그리고 항산화의 제품을 음식을 먹어도 암이 단단하게 돼 있어서 암이 죽질 않아. 그래서 육류를 피하고 채식을 먹으면 암이 흐물흐물해져서 암이 없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설탕을 끊어라. 설탕, 슈거, 단 거. 데인저가 위험하거든요. 그거 그냥 우리가 영어 모를 때는 단 거라고 읽어요. 데인저가 아니라 DAN, GER, 단 거. 단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거는 위험하다 그랬어요. 암세포가 뭐 좋아해요? 단 거 좋아해요. 단 거. 데인저, 단 거 좋아해요. 암세포가 뭐가 좋아해요? 고기 좋아해요. 고기가 설탕 성분이 엄청 많아요. 카페인 섭취를 막아라. 에덴 영병원이 산청로가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안 다녀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다녀본 사람은 한 2시쯤에 모자 쓰고 가면은 이렇게 있는데 산등상에 있는데 산청로가 완만해요. 여수 요양병원에 가니까 봉화산이라고 있는데 봉화산이라서 이름이 꽃도 많고 봉우리 같은 줄 알고 가봤더니 엄청 가파라요. 김영호 선생님이 봉화산은 못 갑니다. 너무 가파라서. 근데 에덴 요양병원 깔딱하게만 올라갔지 2.5km 가서 정자 있는 데까지 가면은 완만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정자에서 그 계곡에서 이렇게 놀면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분 치마 이분 영양과에서 주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채식을 맛있게 먹고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재명 과장님께 좀 걷는데 문구를 쓰라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쓰라 그래서 이렇게 문구를 썼습니다. 써서 다 붙여놨는데 한 2-3개는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가보니까 2-3개는 누가 훔쳐간 적 없어. 그래서 정재명 과장님께 왜 없어졌냐 그랬더니 땅 주인이라고 거기는 내 땅이니까 치우래. 안 치우면 고발한다고. 그래서 2개는 옮겨놓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0.5kg에는 나는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날 수 있다.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나도 이쁜 치마를 고를 수 있다. 예. 0.9kg에 가니까 여기까지 기적입니다. 여기까지. 항암하고 힘들고 여기 처음 입은 사람은 0.9kg 오면은 이건 기적이에요. 1.1kg 가니까 완치 파이팅. 이거 정재명 과장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정재명 과장이 이렇게 이 정도면은 진짜 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1.5kg 가니까 회복 당연하지. 그 다음에 제가 마음에 들어요. 2.0kg 가면은 완치 100%. 그래서 기필코 0kg는 가야 돼요. 완치 100%. 2.4kg는 암 낫고 말고. 3.0kg는 다시 찾은 삶. 3.5kg는 당신은 특별한 사람. 근데 여기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끝까지 가봤어요. 끝까지 갔더니 4.1kg가 어디냐면은 쭉 내려가다가 그 에덴 노인센터 내려오는 그 아주 고바위가 아주 심한 데가 있어요. 겨울에 가서 내가 3번 넘어지는데 거기가 있는데 거기 끝에 보니까 4.1kg인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 중국의 한자 중에 수노근 이 나무 숫자인가 봐요. 수노근 나무는 늙으면은 선고 어디가 먼저 썩냐면 뿌리가 붙어. 나무는 늙으면은 이 잎사귀부터 하는 게 아니라 뿌리부터 늙고요.
인노 사람인자 노인데 사람이 노하면 퇴선쇠 인노 퇴선쇠 사람은 다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늙으면 뇌가 늙고 뭐 손이 늙고 발이 늙고 얼굴 늙는다고 맨날 얼굴만 성형 수술하죠. 오늘 강남에 가서 다리 성형 수술합니다. 하는 사람 다리 수술하는 사람은 하나 못 봤어요. 다 눈 처지니까 눈 올리고 그다음에 내 친구가 그 이항구 그 성형외과 압구정동에 사는데 나보고 잡아달래. 그래서 뭐 간호사가 휴가 갔다니 뭐 잡아달라 그래서 난 또 잡아주는데 뭐 다리 수술하는지 잡아갔더니 이렇게 잡아대고 여길째 가지고 이걸 잡아당기고 또 이걸째 가지고 이거 잡아당기고 내가 가서 뭐 보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형한 것도 잡아달라 해서 잡아줘서 이걸 잡아당겨가지고 뺑뺑하게 했는데 65세가 됐는데 30cm처럼 뺑뺑하게 꼬맸는데 또 머리는 이렇게 가려져요. 머리를 가려져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젊어지긴 했는데 다리는 어때요? 쩔뚝거려. 다리는 사람이 늙어지면은 다리가 건강해야 돼요. 다리가 많이 걸어야 됩니다. 많이 걸어. 그래서 어르신들이 걷는 자세 보면은 저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리가 먼저 늙는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대뇌에서 다리로 내려보내는 명령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전달 속도가 현저히 낮아진다. 그래서 4살, 5살 되면 아이들이 다리가 느리느리해 빨라요.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 중학생 되면은 달리기 하면 잘해요, 못해요? 하루 종일 축구하고도 그 다음날 괜찮아요. 20대, 30대, 그 다음에 50대, 60대 가면은 피곤하면 어디부터요? 다리가 오는데 일어나기 싫고 걷기 싫고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은 또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설거지 하기 싫고 빨래하기 싫고 그 다음에 시장 보기 싫고 점점 게을러져요. 그래서 연세가 점점 들면은 잠은 안 오는데 이불에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게 돼서 오래 사고 건강하려면은 다리가 튼튼해야 된다. 진시 황제 때부터 1911년 마지막 황제 보위까지 335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평균 나이는 41세. 저는 행복해요. 제가 지금 61세거든요. 정확하게는 62세인데 제가 황제부터 오래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황제 평균 나이가 41세.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진시황의 역사를 봤어요. 진시황의 실물 사진을 쫙 있고 진시황이 살았던 역사하고 진시황이 죽었을 때 무덤에 자기 부하들 같이 무덤까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진시황이 그렇게 뚱뚱한지 처음 봤어요. 배가 남산만 하고 진시황이 밖에 돌아다녔을까요? 못 돌아다녔을까요? 못 돌아다녔어요. 왜? 죽을까? 그 다음에 진시황의 방이 몇 개였을까요? 모르겠어요. 한 1000개 정도 돼. 진시황이 자는 데마다 방을 옮겨 다니면서 자요. 왜? 한 군데서 자면 밤에 자기를 저격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죽을까. 그래서 부하들도 진시황이 오늘은 어디서 자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 다음에 뭐 먹는 거는 잘 먹었을까요? 진시황이 불로초에다가 그 다음에 먹는 거는 맛있는 거랑 뭐 살찌는 거랑 다 갖다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해. 먹기만 하고 걷지만 못하고 그 다음에 말로만 하다 보니까 오래 살 수가 없어. 우리나라 임금 이씨조선 임금 27명인데 평균 수명이 37세. 12살에 왕이 돼서 37세. 어떤 경우는 다 하면 4살에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37세에 죽어. 왕이 되는 순간
못 걸어. 못 걸어. 왕이 되는 순간 12살에 왕이 됐는데 자기 친구는 제기차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기 날리는 것도 하고 팽이도 올리고 축구 시합도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왕이 되는 순간 그렇게 놀면 쌍놈이라고 무시하기 때문에 양반 단지하고 그 다음에 그 한자를 애워야 되니까 걷질 못해서 고려 임금의 34명의 평균 수명은 42세예요. 42세. 그래서 왕들은 다리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일찍 죽었어요. 근데 왕 밑에 있는 내시들이나 거기에 있는 그 수종하는 여자들이나 남자들은 오래 살았을까요? 일찍 죽었을까요? 오래 살았겠죠.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네네네 하고 그냥 말토록 마당 쓸어야지, 밥 갖다 줘야지, 또 정신없이 일해야지, 그 다음에 10시에 자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또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은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는데 왕이 죽어서 쫓겨나서 그렇지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왜? 다리가 튼튼해. 다리가 튼튼해. 많이 걸었기 때문에. 왕들은 많이 걷지 않아서 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사람은 다리가 튼튼하면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다. 사람의 다리는 기계 엔진과 같아. 엔진이 망가지면 자동차가 굴러갈 수 없다. 두 다리는 사람의 교통수단이다. 사람이 늙으면서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도 아니고 피부가 늘어져서 쭈글쭈글해지는 것도 아니고 다리와 무릎이 불편하여 거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제일 걱정해야 한다. 우리의 세포가 100조 개가 있어요. 100조 개. 근데 암세포하고 정상세포하고 크기 사이즈가 똑같을까 틀릴까요? 똑같아요. 자기의 암세포의 그 사이즈랑 무게랑 정상세포랑 똑같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처음에 이제 발견이 돼서 뉴스타트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돼서 2배, 3배, 4배 해서 1cm가 됐을 때 발견되는데 1cm가 됐을 때 10억 개라고 해요. 10억 개. 10억 개. 10억 개가 됐을 때 그 무게가 1g이에요. 1g. 1g. 그래서 5cm, 6cm 됐을 때는 굉장히 큰 거예요. 내 몸에 암세포가 전부 있다 그러면 10조 개예요. 1cm가 있다. 1g이 있을 때는 10조 개예요. 10조 개가 되는데 1cm, 1g 됐을 때 암이 얼마나 걸리느냐면 10년이 걸려요. 10년이. 그래서 암이 이미 발견된 거는 10년 전에 암이 있던 거예요. 하루 전에 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몸속에 0.5cm 발견되지 암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암세포는 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암에 안 걸리고 암에서 낫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면역 때문에. 면역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암에 걸리는 거는 부모로부터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는 거 있어요. 그게 한 5%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습관이 잘못되고 뉴스타트를 잘못해서 하는 것도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잘 우리가 살아도 타이피스트가 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연주하는데 아무리 잘 쳐도 음이 반음 틀리는 음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정상세포가 복제하는데 불량 제품이 있어요. 불량 제품이 있는데 불량 제품을 제어하는 면역이 안 되면은 그 불량 제품이 커서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암이 안 되는 이유는 면역이 중요하다. 면역. 그래서 오늘은 면역을 어떻게 키우는가. 걷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염색체는 23쌍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생로병사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성격이 있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고 우리 질병이 관리 안 되는 것도 이거로 관리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로병사에 관한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1번에서 23번째까지 있는데 6번, 7번, 9번, 10번, 17번, 22번
1번은 생명에 관한 정보, 6번은 지능에 관한 정보, 7번은 본능에 관한 정보, 9번은 질병에 관한 정보, 10번은 스트레스에 관한 정보, 17번은 죽음에 관한 정보, 22번은 자유의지에 관한 정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염색 그 유전자 지도를 그렸는데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마 2003년도에 최종적으로 그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해가지고 우리가 유전자 검사하면은 뭐 예를 들면 P1, P22 유전자가 변형이 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해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암에 걸려요, 당뇨에 걸릴 확률이 있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4번 염색체, 그 다음에 X 염색체, Y 염색체, 그다음에 남성 염색체, 여성 염색체.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염색체 검사했으니까 XXY를 태어나요. Y를 태어나요. 이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여자애가 되고 싶어.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는 남자가 아니야. 여자에 있는 게 행복해. 행복해서 성전환 수술을 하기도 하고 결혼을 못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에서 유전적으로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한 5살 되면 부모를 불러서 이 사람을 남자를 해줄 건가 여자를 해줄 건가 부모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염색체에 어떤 변형이 와서 염색체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염색체는 XX, XY 염색체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의 유전자가 8,000개의 질병 유전자가 있고요. 한 130개의 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8번 유전자가 망가졌으면 췌장, 17번 유전자가 망가졌으면 유방, 22번 유전자가 망가졌으면 21번, 22번은 백혈병, 여러 개 있습니다. 6번 유전자는 당뇨병, 그 다음에 1번 유전자는 전립선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늘 소개하는 것은 그 23개 염색체 쌍 중에 17번째 23번째 중에 17번째에 뭐가 있냐면은 P53 유전자가 있어요. 23쌍 중에 그 P53 유전자가 있는 것은 17번째 유전자밖에 없어요. 근데 17번 유전자 망가지면은 유방암도 걸려. 여기에 그 17 BRCA는 브레스트 캔서 그거를 만약에 이게 망가지면은 유전자가 망가지면 유방암에 걸리는 이게 17번째. 근데 17번째 유전자 자체가 망가지면은요 대책이 없어. P53 유전자가 암을 다 이겨내는데 이거 자체가 암이 걸리면은 방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P53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P53 유전자는 우리 몸속에 우리도 모르는 암 유전자를 정상세포로 끊임없이 밤에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P53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자체에 암이 걸리면은 암이 커지는데 이 암도 생기고 대책이 없고 저암색도 생기고 대책이 없는 그런 P53 유전자입니다. 이거는 17번째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면역을 건강하게 분별하라. 우리 면역 나오는 거는 면역이 나와야 암에 있는 가운데가 암덩어리고 하얗게 생긴 게 면역입니다. 면역이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의 염증 세포랄지 우리의 암 세포를 다 없애는 작업을 밤에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면역 나오는 것은 이쪽에 턴실 그 편도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편도염이 있다고 막 잘라냈잖아요. 근데 이 안들은 그 편도에도 우리 면역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 옆에 그 림프 조직이 있어요. 거기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흉선 있잖아요. 흉선에서 T세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흉선. 그래서 어머니들이 저기 가슴이 답답하면 아유 내 가슴이야 하는데 이거 흉선이 엄청 많이 나와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흉선암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흉선에서 T세포가 나와야 되는데 암에 걸리면 T세포가 못 나와. 그걸 흉선암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비장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페이어 패치라 그러는데 이게 어디냐면 대장. 대장에 붙어 있는 페이어. 대장 쪽에서 면역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대장이 건강해야 돼요. 장이 건강하려면 잘 먹고 깨끗한 음식 먹고 많이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맹장에서 어렸을 때는 맹장에서 면역이 나는데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맹장염 걸리면은 터지면은 공황염으로 죽는다고 태어나서 맹장염 멀쩡한 맹장을 다 잘라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연구해 보니까 맹장에서 엄청난 면역이 나와서 감기도 안 걸리는데 면장을 미리 잘라내니까 자꾸 아파. 열나고 감기 걸리고 아픈데 맹장을 안 잘라내는 사람은 건강하게 자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안 잘라요. 맹장염이 걸렸을 때만 잘라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맨 밑에 이렇게 뼈에서 본매로 뼈에서 면역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항암 치료를 하면은 왜 백혈구 떨어져요? 항암 치료가 골수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떨어지죠, 백혈구 떨어져요, 혈소판 떨어지죠, NK세포 떨어지죠. 다 떨어져요. 항암제가 암세포도 죽이지만은 면역세포를 바닥을 내는 거예요. 바닥을 내요. 어떤 경우는 백혈구가 거의 제로까지 열나면은 또 항생제 쓰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이 어디가 중요하냐면 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뼈에서 나오는 게 그 T 림포사이트, 니트로필, 베이소필, 에오시노필, 그다음에 NK 세포, 뭐 B 세포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뼈에서 나오는 게 우리의 빈혈 수치, 헤모글로빈도 나와요. 혈소판도 나옵니다. 혈소판 나와요. 그러면 이 면역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뼈를 꽁꽁 묶어갖고 침대 속에 가만히 있는 게 나을까요? 열심히 걸으면 될까요? 열심히 그래요. 예. 오늘도 보니까 맨발 벗고 걷는데요. 걸으면 걸을수록 면역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 네. 뼈가 튼튼하니까. 뼈가 자극이 되는데. 그래서 항암 치료하다가 뼈가 자극이 안 되고 자꾸 게으르니까 뭐를 줘요? 뭐를 줘요? 뼈 촉진제예요. 면역 촉진제가 이런 뼈 빨리 만들어라 하고 뼈 촉진제예요. 뼈 촉진제. 뼈 촉진제를 주면은 그게 주사하게 뭐냐면은 이 한 달 만들어낼 거를 백혈구를 하루 만에 빨리 만들어내요. 혈소판을 빨리 만들어 자극하는 거예요. 뼈 자극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걷는 겁니다. 많이 걸어요. 그래서 많이 걸으면 2.0km에서 완치율 100%. 왜? 뼈가 튼튼하니까 뼈 속에서 면역이 많이 나오니까 암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뼈를 튼튼해야 면역이 나오는데 뼈 튼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 하루에 30분 이상 쬐요. 햇빛 쬐는 거 중요합니다. 햇빛 쬐면은요 비타민 D가 형성되고 비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을 만들어냅니다. 칼슘을 먹는 것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이 햇빛 자연 속으로 비타민 D가 형성돼서 뼈를 튼튼하게 해서 면역을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물론 햇빛 쬐면은 우리 동공을 통해서 멜라토닌이 형성되기 때문에 잠이 잘하고 NK 세포 올라가는 그러한 효과도 있지만은 햇빛을 많이 쬐수록 면역이 올라가는 이유는 뼈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뼈가. 그 다음에 뼈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맨날 성질 내고 몸이 알칼리가 되고 잠 못 자고 남을 미워하고 하면은 뼈 절대로 튼튼하지 않아요. 거기에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맨날 웃고 다니고요. 맨날 즐거운 일만 있고 맨날 웃음만 있으면 뼈가 튼튼하대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화평하지 않고 근심이 있으면 뼈가 썩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니라. 그렇게 했어. 우리의 뇌를 누가 주장합니까? 우리의 뇌를 하나님이 주장합니까? 사단이 주장합니까? 그에 따라 우리 뇌뿌리의 세포가 틀려지고요. 우리 뼈가 튼튼해지거나 약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 머리에 잔뜩 못된 것만 있으면은요, 험담뿌리, 역성뿌리, 분노뿌리, 과식뿌리, 자존심, 짠짓뿌리, 미움, 이렇게 계속 그것만 차 있으면은요, 그거 차 있으면은 본인은 뭐 어떨지 모르지만 뼈 약해져요. 뼈 약해져. 이런 것만 차 있으면은 성경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근심이 많이 있으면 뼈가 썩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뿌리를 무슨 뿌리로 바꿔야 되냐면은 사랑뿌리, 온유뿌리, 믿음뿌리, 화평뿌리, 겸손뿌리, 절제뿌리, 인내뿌리, 기쁨뿌리, 소망뿌리. 저도 동창이 있는데, 동창이 120명이 있는데 한 동창이 친구들이 만나질 않아. 그래서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인복이 없대. 나는 잘하는데 내 인복이 없대. 인복이 없는 게 아니라 너 하는 행세가 그래서 그래. 행세. 가면은 꼭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너 살 차례라 그러면 오늘 지갑을 놔두고 왔다. 그 다음에 하면은 꼭 헌담하고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그래서 얘기하면은 뭐 친구들 얘기해야 되는데 꼭 아들 자랑, 딸 자랑. 딸이 뭐 100번 쳐서 한 번 100점 맞으면은 100점 맞은 얘기만 계속 하고, 그리고 마누라 자랑. 그러니까 뭐 하는 게 그러면서 나는 인복이 없다. 인복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좋은 뿌리를 가지면은 인복도 있고 뼈도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면 심피질에서 교감신경이 나오고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와서 우리 체질이 산성화돼요. 산성화되면은 뼈가 산성에 약할까요? 튼튼할까요? 약해지. 피가 산성되면 뼈가 녹아요.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 생기고 가늘어져요. 점점 가늘어져 튼튼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면역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웃어요. 고피질에서 부교감신경이 나오고 부신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우리 몸속이 알칼리화 되면은 어때요? 뼈가 튼튼해져. 통뼈가 돼요. 통뼈. 거기서는 NK세포, 그다음에 T세포, B세포, 뉴트로필, 에오시노필 펑펑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암이 안 걸리고, 암에 걸려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그래서 사랑의 물질이, 우리가 건강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사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보니까 너무 많아요. 사랑 친절에서부터 기뻐하는 거에서 유익을 구취하는 것이 나오면 엔돌핀이 나오고, 엔돌핀보다 1000배 이상 높은 다이돌핀이 나오고, 엔케파린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고, 이게
우리 뇌가 건강하면은 머리가 건강하면은 뼈가 건강하고 피가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우리의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내 몸처럼 관리하는 방법은 자동차 관리하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이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동차 처음에 이렇게 해서 몇 천만 원 사면은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사니까 바퀴도 닦고 바퀴도 닦고 이렇게 닦고 누구 흠집 내면은 아무래도 이게 몰래 카메라 설치해 놔야 되겠대. 누가 못을 긁을까 봐 그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무슨 살림은 그냥 닦지도 않아. 내팽개치고 버릴까 말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자동차 관리, 자동차 뭐 엔진 오일이 4,500만 되면은 이거 차 망가질까봐 미리 엔진 오일 갈고, 그다음에 바퀴가 조금만 잘못되면은 점검하고, 그다음에 또 브레이크 오일 되면은 또 다 바꿔주고, 그거는 체크리스트에서 잘 해요. 잘하는데 사람은 안 해. 사람은 2년 했는데 건강검진 받으려면 혹시 암일까봐 안 해. 좀 귀가 안 들리면은 뭐 그거 뭐 대충 하면 넘어가겠지 하고 안 해. 그다음에 먹는 거는 기름은 이거 뭐한 넘치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사람은 먹는 거는 넘치고 뷔페에 가서 2배 내일 거까지 다 먹어. 그리고 쉬지도 않아. 또 쉬지도 않아. 자동차는 오래 타면은 이게 엔진이 망가질까봐 쉬게 해주고, 사람은 쉬지도 않아. 사람을 자동차만큼만 관리하면은 그냥 건강해. 우리가 그 자동차를 이렇게 관리할 때 우리 사용 설명서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들을 우리가 잘하면 오래 써요. 오래 쓰고. 사람도 사용 설명서가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사용 설명서대로 하면 햇빛쬐라 하면 햇빛쬐고, 그 다음에 산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라 그러면 좋은 공기 마시고, 또 자라려면 자야지 왜 자라는데 안 자요? 안 자. 큰 이상이 반대로 잘할 때는 밤에는 밤새도록 노름하다가 낮에 자. 낮에 자. 또 밤에는 뭐 또 다니다가 또 낮에 거꾸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 또 하라는 건 안 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고요. 하라는 거 하는 것이 이게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뉴스타트 하기 위해서 채식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하고 좋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밤새도록 열심히 벌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쉴 때 쉬라고 그랬어요. 쉴 때 쉬라고 그랬어요. 절제하고. 그러면은 뼈가 튼튼해져요. 성경 말씀에 절대 걷지 말라는 거 없어요. 걸어. 심거.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고 슬퍼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병든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낙심한 자를 기쁨으로 회복해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가 실행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은 뼈가 튼튼하면 암이 낫는다. 뼈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많이 걸어라. 햇빛을 쬐라. 마음을 곱게 써라.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그 다음에 좀 속아주고, 그 다음에 남에게 이렇게 후대해주면은 자기 뼈가 튼튼해지는데요. 자기 뼈 튼튼. 옛날에 남편을 미워했으면은 남편이 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 남편이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서로 위해주고 하면은 아내가, 그전에는 아내가 참 속상하지만은 아내가 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 아내가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은 뼈가 튼튼하고 여러분들이 암이 낫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이 걸어라. 시간을 내서 걸어라. 숲속에서 걸어라. 햇빛쬐면서 걸어라. 숲속에서 걸어라.
2.5kg까지 걸어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강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걷고 햇빛 쬐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경건하게 삶으로 저희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 때 주님의 능력으로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